우리는 왜 그토록 자주 우리 자신의 동반으로부터 도망치는가? 침묵, 다른 사람들의 부재에 대해 무엇이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불편함, 즉각적으로 소음,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 누구의 존재로든 채우려는 충동을 일으키는가? 우리는 고독의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고독을 모든 대가를 치르고 피해야 할 질병, 사회적 실패, 두려워해야 할 공허함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이 끊임없는 탈출이 사실은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탈출이라면 어떨까? 우리가 가장 피하는 바로 그것, 진정으로 혼자 있는 경험, 이 내면의 평화뿐만 아니라 더 풍요롭고 진정한 삶, 그리고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더 의미 있는 관계의 열쇠를 쥐고 있다면 어떨까? 이것이 고독의 역설이며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깊고 도발적인 탐구 중 하나를 발견하는 아이디어이다. 이 독일 사상가는 그의 명쾌한 비관주의와 인간 조건에 대한 예리한 분석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독을 저주가 아니라 특권, 정신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필요성으로 보았다. 물론 즉각적인 구별이 중요하다. 쇼펜하우어는 강요된 고립, 즉 거부나 연결, 불능에서 비롯된 짓누르고 파괴하는 고독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선택되고 배양된 고독, 즉 자신과 편안하게 지내는 능력,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풍요로움을 찾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가 간결하고 강력하게 표현했듯이 고독은 지적으로 우월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 둘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다. 이 직관에 반하는 관점에 뛰어들어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왜 우리가 혼자 있는 순간을 견딜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지 알아보자. 고독에 대한 우리의 현대적인 혐오는 거의 만져질 정도이다. 현대 문화는 혼자 있는 것을 병리적으로 만든 것 같다. 자주 혼자 있는 모습은 동정이나 의심의 시선을 끌 수 있다. 우리는 모든 빈 순간을 자극으로 채운다. 대중교통에서 외부 세계를 차단하는 헤드폰, 집에서 배경소음으로 켜져 있는 텔레비전, 모든 정적의 순간을 집어삼키는 소셜미디어의 끝없는 피드, 침묵은 불편하고 거의 위협적이 되었다. 그리고 왜 그럴까? 쇼펜하우어는 직접적인 진단을 내렸을 것이다. 이 외부 고독에 대한 두려움은 심오한 내면의 빈곤을 드러낸다. 우리가 공허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혼자 남겨졌을 때 우리 자신의 마음과 정신의 내용 또는 그것의 부족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 내면 공간이 황량하거나 불안하거나 혼란스럽다면 고독은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이미지를 반영하는 달갑지 않은 거울이 된다. 디지털 과잉 연결은 자신으로부터의 이러한 탈출을 급격히 강화했다. 스마트폰은 일종의 정신적 탯줄이 되어 끊임없이 우리를 외부 세계와 연결하지만 종종 우리를 내면 세계와 단절시킨다. 항상 연락이 닿고 항상 이용 가능하며 항상 정보를 소비하거나 비상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새로운 형태의 불안, 즉 연결이 끊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공포, FOMO, Fear of Missing Out를 만들어냈다. 심리학 연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기와 분리될 때 느끼는 실제 불안을 보여주며 이는 우리 자신의 동반에 대한 우리의 관용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증명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 주의 삶만 분주함을 찾고 있다. 왜냐하면 침묵과 우리 자신의 존재의 광대함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19세기의 쇼펜하우어는 그의 동시대인들 중 다수가 사교 활동을 광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이러한 역학을 예견했다. 사교성은 위험하고 심지어 해로운 경향에 속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대다수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고 지적으로 둔하거나 제한된 존재들과 접촉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 이 끊임없는 필요, 종종 사소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시간을 채우려는 이 필요는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는 무능력, 고독이 필연적으로 드러낼 내면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독으로부터의 탈출이 내면의 빈곤을 드러낸다면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의 의도적인 배양은 지적, 영적 풍요로 가는 길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동반을 견디고 심지어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을 내면의 힘과 깊이의 표시로 보았다. 진정으로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생각이 번성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소음과 의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침묵 속에서이다. 고독은 깊은 집중, 장기간의 성찰, 창조적인 반추에 필요한 정신적 공간을 제공한다. 역사상 위대한 예술가, 과학자, 철학자, 작가들을 생각해보라. 많은 사람들이 고립 기간을 적극적으로 추구했으며 정적이 그들의 작업의 필수적임을 인식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현실에 대한 더 깊은 몰입이었으며 이는 오직 거리와 집중만이 허용하는 것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 단호했다. 그는 지성은 오직 고독 속에서만 자유롭게 숨 쉰다고 믿었다.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미리 만들어진 아이디어, 유행하는 의견, 피상적인 대화의 폭격에 노출된다. 우리의 마음은 외부 자극에 의해 점유되어 우리 자신의 인식과 결론을 발전시킬 여지가 거의 없다. 동의하고 어울리고 즉시 반응해야 한다는 압력은 진정한 생각에 느리고 신중한 숙성을 억누른다. 그에 져서 파레르가와 파랄리포메나에서 그는 정신적 명료함과 지적 깊이가 은둔 생활에서 어떻게 배양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전체 섹션을 할애한다. 혼자 있는 것은 마음이 진정되고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사회적 합의에 왜곡이나 기쁘게 해야 할 필요 없이 진리가 인식되도록 한다. 고독은 공허함이 아니라 비옥한 공간, 즉 지성이 끊임없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방해와 감소시키는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최대의 힘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실험실로 간주된다. 진리, 이해 또는 독창적인 창조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유용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다. 지적 발달을 넘어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자기 인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보았다.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소음에 잠겨 있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진정한 감정, 가치, 욕망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외부의 침묵은 내부의 경청에 필요한 조건이다. 우리의 사회적 정체성의 비상적인 층, 우리가 연기하는 역할, 우리가 쓰는 가면, 이 녹아내리기 시작하여 더 근본적이고 진정한 무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고독의 정적 속에서이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완전히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 진술은 급진적이다. 그것은 사회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 판단, 영향에 의해 형성된 반응적인 구성물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군중은 그 고유한 수능 압력으로 우리를 우리의 독특한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우리는 승인을 구하고 갈등을 피하며 진정으로 우리 것이 아닌 의견과 행동을 채택한다. 단지 소속되기 위해서나 반대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쇼펜하우어가 주장하듯이 이러한 압력이 사라지는 것은 오직 고독 속에서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나 연기할 필요 없이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 가장 진실된 감정, 가장 진정한 성향에 직면할 수 있다. 요구와 주의 산만으로 가득 찬 사회생활의 끊임없는 분산은 깊은 자기인식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필터 없이 자신을 마주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진정한 자유와 이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독한 대면 속에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독은 박탈이 아니라 자기 만남을 위한 귀중한 기회이다. 여기 쇼펜하우어의 이 주제에 대한 철학에서 가장 매혹적인 역설 중 하나가 있다. 혼자 있는 기술을 터득하고 자신의 동반에서 풍요로움을 찾는 사람은 바로 진정으로 진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가장 잘 갖추어진 사람이다.
이것은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결국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동반을 추구해야 하지 않는가? 쇼펜하우어는 그 반대를 말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동반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모든 대가를 치르고 고독을 피하는 사람은 궁핍, 정서적 의존의 위치에서 관계에 들어간다. 그들은 다른 사람 안에서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고 자신의 영적 빈곤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것을 추구한다. 필요와 탈출에 기반한 그러한 관계는 본질적으로 취약하고 종종 피상적이다.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우정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종종 그것들을 지루함이나 자기 자신의 동반의 고뇌로부터 벗어나려는 상호 시도로 보았다. 반대로 자신의 고독 속에서 편안한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관계는 훨씬 더 견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연결은 공허함을 채우려는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을 공유하고 상호 풍요롭게 하려는 진정한 욕망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자신의 인정이나 자신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자유, 정직, 관대함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견해에 암시된 격언은 강력하다. 자기 자신의 동반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동반자가 될 가능성이 낮다. 선택된 고독 속에서 배양된 정서적 자율성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궁핍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하고 진정한 존재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역설 중의 역설, 혼자 편안하게 지내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가장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 자신의 불안감을 위한 목발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상호 자유의 공간에서 온전한 존재로서 그들을 만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세상이 그것에 반하는 음모를 꾸미는 세상에서 어떻게 고독과의 건강한 관계를 배양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가 이 경험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도록 조건화되었다면 어떻게 혼자 있는 것에 대한 편안함과 심지어 감사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자조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지만 그의 철학은 의도적인 실천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그것은 우리의 감수성을 재교육하고 우리 자신의 존재에 거주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작은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다. 끊임없는 알림을 끄고 하루 중 침묵을 위한 시간을 따로 정하고 즉시 과제나 오락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가만히 있기를 감행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 마치 자신의 내면 극장에 호기심 많은 관객처럼 말이다. 쇼펜하우어가 직접 처방하지는 않았지만 명상적인 실천은 그의 정신과 일치한다. 집중을 요구하는 책을 깊이 읽는 것,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일기를 쓰는 것, 환경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연 속을 걷는 것, 상호작용하거나 기록할 필요 없이 세상이 지나가는 것을 앉아서 관찰하는 단순한 행위. 이 모든 것은 내면의 주의력과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이다. 우리 디지털 시대에는 주기적인 사회적 해독이 거의 필수품이 되었다. 소셜미디어, 뉴스 흐름, 정보의 폭격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연결을 끊는 것, 처벌로서가 아니라 자기 관리 행위로서 내면의 재연결에 필요한 정신적 공간을 되찾는 것이다. 정신을 진정으로 양육하는 고독한 활동을 재발견하는 것, 악기를 연주하든 그림을 그리든 요리를 하든 명상을 하든 아니면 단순히 공상을 하든 은 근본적이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의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풍요로운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고독에 거주할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목표는 고립이 아니라 내면의 자율성,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 안에서 무게 중심을 찾는 능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도적인 고독을 배양하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을 띈다. 그것은 거의 혁명적인 문화적 저항 행위가 된다. 시끄러운 외향성, 끊임없는 가시성, 사회적 성과, 영구적인 연결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침묵, 성찰, 일시적인 비가시성을 선택하는 것은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여론과 대중사상의 평범함에 대한 그의 경멸로 이러한 전략적 철수를 지적 독립성과 개인적 청렴성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는 진정한 사상의 자유, 즉 세상을 명확하고 무리가 부과한 왜곡 없이 볼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의 비판적 거리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의 흐름에 끊임없이 잠겨있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 어렵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자신 안에서 자원을 찾는 능력은 또한 우리의 심리적 회복력을 크게 강화한다. 관계가 더덥고 외부 상황이 급변하는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내면의 피난처, 안정과 자급자족의 장소를 갖는 것은 귀중한 자산이다. 정서적 안녕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은 인생의 불가피한 폭풍, 상실, 실망, 강요된 고립기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배양된 고독은 내면의 요새를 만든다. 쇼펜하우어의 말에 따르면 그의 다소 엘리트주의적인 견해와 이 성취의 어려움과 가치를 반영하여 고독은 모든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아마도 우리는 이것을 더 민주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고독에서 의미와 위안을 찾는 능력은 그것을 감히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성취이며 성숙과 내면의 힘의 표시이다. 그것은 주의 산만의 폭정에 아니오 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깊이에 예라고 말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쇼펜하우어적 역설의 핵심에 도달한다. 고독은 선택되고 잘 배양될 때 진정으로 우리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은 우리가 더 진정하고 더 자유롭고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한다. 우리 자신의 동반과 화해하고 우리 내면 세계에 거주하는 풍요로움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필사적으로 찾는 것을 멈춘다. 우리는 끊임없는 승인에 대한 필요, 사회적 성과에 대한 불안 탈출에 기반한 피상적인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궁핍이 아니라 진정한 친화력으로 관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대화만큼 침묵을, 동반만큼 고독을 감사하는 법을 배운다. 삶의 경험이 변화한다. 공허함에 대한 두려움은 힘, 창의성, 평화의 원천으로서의 내면 공간에 대한 감사로 바뀐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여정은 끊임없이 우리를 외부로 끌어당기는 세상에서 어려울 수 있다. 그것은 의도, 용기,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약속은 가장 높은 형태의 자유, 즉 내면의 독립성을 얻는 것이다. 정적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의 다른 편에는 어떤 자기인식, 지적 명료함, 마음의 평화라는 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가 외부 소음을 끄고 내면의 주파수에 맞추기를 감행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 무엇을 발견하는가? 쇼펜하우어의 고독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 철학적 탐구가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당신 자신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촉발했다면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다. 댓글로 고독에 대한 당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달라. 그것이 도전적이든 풍요롭든 말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혼자 있고 자기 자신의 동반에 직면할 용기가 있었던 그 순간에 무엇을 발견했는가? 당신의 성찰은 이 자기 만남을 여전히 두려워하는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힐 수 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가치를 가져다 주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달라.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깊은 철학적 탐구가 중요하고 지원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슈퍼 감사를 남겨주시는 것을 고려해달라. 당신의 기여는 우리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고 공유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우리 모두가 종종 피하는 우리 자신의 고독이라는 영토를 추방이 아니라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내면의 왕국으로서 탐험할 용기를 찾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쇼펜하우어가 그의 특징적인 예리한 명료함으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정신이 풍부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고통과 성가심으로부터의 자유, 평온과 여가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그는 조용하고 겸손한 삶, 그러나 가능한 한 성가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따라서 은둔 생활을 선택할 것이다.